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오정구 카운터가 시즌2를 위한 빌드업인 줄 알았는데 빌드업이긴 빌드업이었습니다. 댓글에 정혁진님께서 남겨주신 표현에 의하면 오정구 그는 그저 융인 셔틀을 하는 역할로 소문이한테 구슬 하나 더 주려고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융인 셔틀이었다. 그렇습니다. 오정구는 그냥 추여서 치료해주고 제작물의 융파가 그동안 왜 출연을 안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소문이에게 융인 하나 더 얹어주는 역할을 하며 떠났죠. 사실 15회의 가장 큰 반전이 오정구의 죽음이었다는 거 다들 동의하시죠? 오정구만 간 게 아니라 백향이도 갔습니다. 결국은 백향이 악기를 소환시킨 하나. 백향이가 소환됐을 때 꼭 좀비처럼 얼굴에 핏줄이 솟아오르는 연출은 좋았지만 백향이 안에 어떤 악기가 들어있었는지도 좀 궁금했었기에 악기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 아쉽더라고요. 경이로운 소문 원작을 보면서는 참 많이 울었는데요. 희한하게도 드라마를 보면서는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약간 울컥한 적만 있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그냥 과자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원래 가족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 힘들어해. 그런데 보고 싶었나 봐. 이 대사를 하는데 우리 하나 마음 하나부터 열까지 공감되면서 우리 하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죽음의 경계선에 섰을 때 가족이 떠올랐다는 건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을까 싶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15회 영상은 오정구의 융 파트너를 받아들이면서 소문이에게 생긴 새로운 능력의 정체와 소문이가 교복을 입고 나온 진짜 이유에 대해 톱파보는 영상입니다. 지난 14회 리뷰 영상에서 빌런을 깰 때마다 빌런의 능력치를 흡수해서 자기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청신이 갖고 있던 염력을 소문이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가모탁의 말처럼 소문이의 능력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땅 불러오는 건 껌이고 돌 딱 끌어올리는 거 보셨죠? 그런데 우리 소문이 기억까지 읽네요. 원래 하나를 제외한 카운터들이 모두 기억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긴 했지만 아주 오래전 기억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문이 신여구가 어렸을 때 상처까지 모두 읽어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악기를 느끼는 능력까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오정구가 쫓고 있던 2단계 악기의 움직임을 하나보다 먼저 읽어낸 소문이. 보통은 항상 하나가 먼저 읽고 다른 카운터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엔 소문이가 먼저 읽었어요. 한계가 없는 우리 소문이. 소문이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치유 능력을 갖고 있던 오정구의 융 파트너가 소문이의 몸으로 들어오면서 소문이는 치유 능력까지 갖게 될까요? 소문이가 치유 능력까지 갖게 된다면 정말 소문이는 멀티 카운터인 건데, 카운터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들은 융인들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카운터들의 특성에 따라 주어진 힘이잖아요. 소문이의 힘이 위겐에서 나온 게 아닌 것처럼요. 소문이의 땅 불러오는 능력이 위겐의 힘이 아닌 소문이의 힘인 것처럼 오정구의 치유 능력 또한 오정구의 융인이 갖고 있는 힘은 아닙니다. 만약 융인이 갖고 있는 힘이었다면 같은 융인 파트너를 두고 있던 제작물도 치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정구의 융 파트너가 소문이의 몸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소문이는 파워치 1에서 파워치 2가 되었을 뿐 오정구의 치유 능력까지는 갖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소문이가 치유 능력까지 갖게 된다면 추매옥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해지죠. 추매옥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카운터 가족들이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치유 능력자입니다. 솔직히 파워나 스피드 면에서 가모탁이나 도하나를 따라올 순 없잖아요. 추매옥만의 고유 힘을 다른 카운터가 갖게 되면 추매옥의 캐릭터가 필요한 이유가 약해집니다. 국수를 말아주고 힘든 마음을 보듬어줄 카운터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소문이가 가질 최종적인 능력은 뭐가 될까요? 분명 16회에서는 오정구의 융 파트너까지 받아들인 소문이의 힘이 업그레이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문이가 불러오는 융의 땅이 아주 넓어졌어요. 평소 소문이는 아주 높게 치솟는 융의 땅을 불러왔습니다. 소문이가 어디서 융의 땅을 불러오든 국수집에서 모두 다 보일 정도로 높게 솟아올랐죠. 하지만 신명이의 집 전체를 둘러쌀 만큼 넓게 융의 땅을 불러오지는 못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신명이와의 약속 장소에 도착한 소문이는 아주 넓게 융의 땅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는 16회 예고를 보면 소문이가 다친 다리를 이끌고 염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죠. 즉, 돌멩이 밖에 들어올리지 못하던 소문이의 염력이 융인 하나를 더 받아들임으로써 한층 더 세진 염력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가 마지막 싸움에서 발목을 다치는 설정은 원작 웹툰에도 있는데요. 물론 악기가 신명이에게 옮겨가는 설정이 원작에는 없으니 이땐 지청신과 싸우는 거지만요. 발목을 다쳤지만 일어날 때 소문이가 엄청 멋지고 소름 돋는 대사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감독님이 이 대사를 그대로 연출할 것 같은데요. 이 대사를 제가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 16회 보실 때 소문이가 다리를 절며 일어나 어떤 대사를 할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융의 땅을 넓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더욱 강한 염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도 제가 생각하는 소문이의 마지막 능력은 15회 마지막 장면 소문이의 대사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아무도 죽지 않게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예요. 내가 오늘 반드시 이길 거예요. 이 대사를 보면 꼭 소문이의 힘만으로 신명희를 소환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소문이의 진짜 능력은 다른 카운터들의 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일 것 같습니다. 훈련을 통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융의 땅에 카운터가 있으면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카운터들이 소문이의 곁에서 소문이의 힘을 받아 자신들의 능력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소문이가 융의 땅 그 자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16회 예고를 보면 도하나와 가모탁, 추메오까지 모두 신명이에게 당이 쓰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문이까지 신명이가 발목을 부러뜨려 다리를 절게 된 상황이죠. 아마 16회에서는 소문이의 힘으로 신명이를 소환시킬 것 같아요. 다른 카운터들의 활약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메옥의 힘이 자꾸 약해지고 있다는 걸 부각시킨 걸 보아 소문이의 능력은 다른 카운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시즌2에서 추메옥이 함께 가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추메옥이 은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머리가 다시 검정색으로 변하지 않는 것, 추메옥의 치유 능력은 사용하면 다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걸 보아 이 모든 문제를 소문이가 해결해준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소문이의 손목을 고쳐줌으로써 추메옥의 능력이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소문이는 추메옥을 누구보다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신명이가 공격할 때 추메옥의 앞을 막아준 것도 소문이었죠. 그런데 추메옥을 매번 소문이가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도 악기가 신여부한테 옮겨갔을 때 다행히도 빨리 소문이가 도착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문이가 추메옥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메옥이 스스로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아무도 죽지 않게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겠다는 소문이의 다짐은 소문이가 카운터들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즉 다른 카운터들의 힘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떡밥 같아요. 신명희와의 결전의 날, 다른 카운터들은 모두 빨간색 트레이닝복을 입었지만 소문이는 하교 후 돌아온 건지 아님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는 걸 상기시키려는 의도인지 혼자만 교복을 입고 출동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후라도 국수집에서 사진 찍을 때 카운터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은 충분했는데 말이죠. 소문이가 교복을 입고 나타난 이유는 16회 예고편에 살짝 떡밥이 등장했죠. 신명이 악기를 소환한 소문이는 융에 올라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악귀에게 붙잡혀 있던 7년간의 기억이 전혀 없는 소문이 엄마 아빠에겐 11살의 소문이의 얼굴이 마지막 기억이겠죠. 특히 소문이 엄마는 교통사고 당시 앞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교통사고가 난 직후 뒷좌석에 앉아있는 소문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체가 거의 다 뒷좌석으로 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교통사고 당시의 순간만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소문이 엄마는 소문이를 향해 고마워요 학생이라고 말하며 아들 소문이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물론 알아보겠죠.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우리 시청자들에게 저런 영상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겠죠.
너무나 1차원적이지만 소문이의 부모님은 소문이의 교복 명찰에 붙어있는 소문의 이름을 보고 우리 아들 이름도 소문인데 학생 이름도 소문이네 하면서 소문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혹시 너가 진짜 우리 아들 소문이니? 라며 눈물의 가족 상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감동이 좀 줄어들겠죠? 부모가 돼서 이름표를 봐야만 내 아들인지 안다니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소문이 교복에 명찰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의 명찰을 보고 부모님이 알아채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신명이 악기와 싸울 때는 이름표를 달지 않았다가 융에 올라가서 이름표를 다는 건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의 부모님은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도 7년이 지났다면 저 정도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소문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다가 저거 우리 아들 얼굴인데 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소문이를 알아본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6화에서는 폭풍 소름을 안겨주길 바라면서 저는 16화 리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